네, 관장님 리더 아티스트 17회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작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작가와 함께 17번째입니다. 작가와 함께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 작가에 대한 여러 인쇄 자료, 또 아카이브 자료,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작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사람은 그 이우환 선생님이고요. 이우환 선생님 1936년생이니까 지금 뭐 우리로 얘기할 때 85 그런 연세시죠. 요즘 우리 미술시장이 핫하다,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2007년이 단군 이래 미술시장에 제일 호황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3년 만에 또 이렇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22일 날 서울 옥션 경매가 있었고 23일 날 하루 사이에 K 옥션 경매가 열렸는데 그 2008년 이후에 최고의 낙찰가액이 이렇게 기록이 됐고 이러면서 이제 미술시장에 굉장히 좋은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우환 선생님의 요 두 점의 작품이 요번 서울 옥션에서 22억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 여러 곳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동안 이우환의 한 점의 낙찰가로서는 최고 가격을 기록한 이 점으로부터 이게 75년도 작품이네요. 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그 점으로부터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 이튿날 이게 지금 K 옥션에서 된 또 이우환 작품인데 이게 뭐 13억 5천 이렇게 이우환의 어떤 인기라고 할까 그림값은 식지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우환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선정을 했었던 겁니다. 이우환 선생님 자료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정리를 해서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명씩 한국미술 대표작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 소장 아카이브 목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우환 선생님의 자료를 A4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팸플렛, 리플렛, 뭐 단행본, 도록, 논문 학술지, 잡지 기사, 뭐 신문 기사 해가지고 이게 총 지금 A4 12매 정도의 분량이고요. 저희 지금 꽂혀 있는 여기 스크랩북에도 엄청 여러 권이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우리한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본에 계시다가 알려진 건 72년도 지금 없어진 명동화랑 이 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 선생님이 작품 발표가 막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72년도 그 안국동에 있었던 명동화랑에서의 전시 때 이런 팸플렛이고요. 또 이어서 선생님이 또 76년에도 명동화랑에서 전시가 열렸네요. 이것이 명동화랑에서 열린 선생님의 어떤 소묘전 그때의 작품들이고요.
뭐 그 이후에 선생님 뭐 그 갤러리 현대에서 많은 전시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갤러리 현대 이제 이 작품들 선생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해서 작품이 어떤 시리즈별로 해서 지금은 조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해 왔습니다. 이거는 그 52의 그 베니스 비엔날레 때 자료이고요. 선생님에 대한 도록 팸플렛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일이 다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래서 이게 그 93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선생님의 어떤 본격적인 화집들인데요. 이게 선생님의 뭐 작품이라든지 관련된 사진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의 작품집이죠. 이거는 93년에 이탈리아 무디마 미술관에서 만들어진 선생님의 그런 작품집이죠. 그 선생님 또 우리가 이런 평면 회화도 있지만 이런 작품들 지금 그 프레스센터 앞에도 있고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도 가면 있죠. 그 철판 또 큰 돌덩어리 그래서 관계항이다 해서 이렇게 어떤 개념적인 작품 이런 작품을 또 이완 선생님은 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거는 뭐 어떤 이렇게 논문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뭐 어떤 석사 논문인데요. 92년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이론 전공하는 가롱씨가 학위를 받은 건데 이완의 만남의 미술론에 관한 연구 이런 거가 있고요. 또 이거는 2015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미술사학과 미술사학 전공 권주용 씨가 쓴 이완 관계양 초기 작업 1968년에서 72년에 대한 연구 아까 말씀드렸죠. 그 철판, 돌 이게 그분의 어떤 관계양인데요.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석사 논문으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70년대 무슨 단색화 우리 한국 현대미술 이야기할 때는 이완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또 그분들하고의 어떤 교류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현대미술의 어떤 역할 이런 걸 또 해왔던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언론에서의 보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72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전시를 할 때 일본서 활동하는 이완 씨 귀국 전 우리 화단 침체는 이론과 논쟁이 부재다 해서 동아일보에 나왔던 그런 기사입니다. 72년도 금유럽의 이 기사인데요. 제3의 존재 표현 개인전연 이론의 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선생님은 또 이 작품 또 그보다 어떤 이론 이런 거에 강했던 분이죠. 이미지 해방 소재와 내가 대화를 한다. 예술은 고차원이 아닌 일상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건 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었던 거고요. 선생님 이건 어떤 위에는 판화 작품 판화에도 했었던 거고요. 선생님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77년 경향신문을 보면은 주목구는 제1한국화가 5명 작품 활동 활발 한국인의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해서 미술수첩 미국의 대표적인 미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잡지가 미술수첩이죠. 미술수첩서 특집 극찬받은 이완 씨 또 우리 창살무늬로 화제가 된 정상화 씨 동경 판라전에서 문무대상을 받은 곽덕준 씨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도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76년도 일간 스포츠에는 일본 미술가의 두각 나타난 동포화가 이완 화백 판화와 오브제로 예술세계 표현 제1 20년 8월에 파리 청년 작가전에 출품한다 이런 이야기들
이건 82년도 기사인데요. 서울신문에 세계를 사는 한국인 제1화가 이우환 씨, 전후미술 번역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선과 점과 선을 이용해서 우주 세계를 표현, 한국을 차별하는 일본인도 어쩔 수 없이 존경을 한다. 이런 이렇게 큰 기사로 다루어졌습니다. 84년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현대화랑하고 우리나라 한국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평론가 창작을 겸한 대성 제1화가 이우환 씨 모든 것은 점에서라는 생각을 작품화, 동양사성의 서구 기법 응용해와 한국 미술의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됐다 해서 그 당시 84년도에 이런 기사들, 또 하나는 전과 섬의 사유세계 그려해서 했는데요. 근데 또 그 당시 재미있는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는 선생님의 이런 작품이 다 어떤 환영과 뭐를 받았던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평론가 원동석 선생은 이거는 속임수를 주장했고 제일 이완의 어떤 이론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모더니즘 미술은 아무 의미도 없는 제스처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선생님에 대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분이 있어서 공간지 84년 10월 5에 이 원동석 선생이 뭐 이런 비판한 것이 이렇게 신문에 인용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 선생님은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런 외국의 이런 저널 이런 곳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95년도 기사이고요. 94년도 또 그 미국 쪽에서 활동했던 그 홍가희 선생은 이완 예술의 실체를 밝힌다. 이완은 70년대 일본의 모노파 조각운동을 주도했으며 한국 모노톤 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이자 이론가이다. 그러나 그의 예술적 명성에 비해 이론적 검증은 빈약했다. 지난 9월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가천에서 이완 작품전을 계기로 그의 예술적 실체를 규명하는 논고를 실는다. 필자는 모노파 운동의 이론적 뿌리였던 일본의 경도학파의 존재론 철학은 무엇이며 이완은 그 이론을 어떻게 작품으로 구현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술 철학자 홍가희 선생님이 심도 있게 이런 거를 다루어서 이렇게 뭐 월간 미술에 이렇게 월간 미술 94년 10월호입니다. 이런 논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고요. 선생님은 또 우리 그 현대문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 여백의 예술, 이거 현대문학 2000년 11월 비롯해서 몇 번 이런 것들이 김춘미 선생이 번역을 해서 이런 것이 됐고 나중에 단행본으로 이렇게 또 엮어져서 나왔었습니다. 네, 뭐 이완 선생님은 어쨌든 우리 현대미술의 여러 가지 역량과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는 어떤 연구의 대상이었었죠. 김미경, 지금은 타계하신 분이죠. 강남대학교 교수, 현대미술사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월간미술 2002년 12월에 모노와 이완, 모노크롬에서 한국 현대미술가 타자로서의 이완 다시 읽기 해서 그 이완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본격적인 작품론 이런 거를 이제 심도 있게 이렇게 또 연구가 이루어졌죠.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이완 선생님을 그 현대미술사가가 이렇게 또 분석했었던 이런 것들이 잡지에 또 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일보 2008년 7월 8일인데요. 미술의 동서양 경계를 넘다 해서 화가 이우환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 기사가 실어졌는데요. 화가는 지식인이다. 그 시대 책임을 못 지면 쟁의일 뿐이다. 한일 유럽 경계 넘나드는 게 존재 방식. 테크놀로지보다 훈련된 신체에서 진실성을 추구한다 해서 그 당시에 그 권근영 기자가 이렇게 또 심도 있게 기사를 이렇게 전면 기사로 썼었습니다. 2010년도 되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일본의 그 나오시마, 우리가 한때 미술 관광지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었죠. 거기 가면 구사마 야요이에 그 땡땡이 큰 호박이 해변가에 어떤 상징적으로 놓여 있고, 우리나라가 얘기할 때 일본의 나오시마의 어떤 롤모델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2010년에 거기 세계적 명소 나오시마 섬에 이후한 그런 미술관이 만들어졌죠. 그 이완섬에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어떤 평면 해화뿐만 한 게 아니라 돌과 쇠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한겨레 신문에 보면은 첫 조각전여는 이완 선생 돌, 쇠로 우주 삼라만상을 얘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당시 이 전시는 국제갤러리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입체 작품을 가지고 전시를 보여줬고요. 네, 이게 그때 관련된 기사인데요. 유럽 활동 작가 이완 국내에서 첫 조각전여로, 타이틀을 아예 조각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돌과 철의 만남, 자연과 인간의 소통.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이 미국의 또 세계적인 미술관이죠. 뉴욕 구겐하임에서 개인전을 열게 됐습니다. 2011년도. 제 작품은 일상보다 멀리 봐.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작가로는 백남준에 이어 두 번째로 구겐하임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자 부담이다. 유럽과 일본 미술관의 소장품 등 90점이 전시가 된다 해서 구겐하임 미술관 전시에 대한 보도입니다. 네, 이 관련 기사이고요. 그 전시가 열렸던 구겐하임 미술관의 사진과 그 당시의 작품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안타깝게 그 위에 이완 선생님의 그 작품 위작 시비가 휘말려서 굉장히 몇 년간 화단의 논란의 주인공이 되었었죠. 그 당시 2016년에 조선일보의 기사는 그 최보식이 만난 사람에서 이유학 위작 논란에서 세상이 놓친 것에 대해 신옥진 부산공관학 대표는 이유학은 돋보기로 첫날에 2시간, 그 다음에 4시간을 꼼꼼히 살펴봤다. 그는 피의자처럼 몰렸고 경찰 수사관과의 진실공방 당사자가 됐다. 세계적 거장을 추락시켰다 해서 경찰, 감정 자문 맡은 CC 모두 그에게 휘둘리고 있어. 아직은 위작이 안 보인다. 앞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이완 선생님이 내 그림은 가짜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완 선생님은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본 작품 중에서 위작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말이 와전이 돼 이렇게 보도에 댕겨서 또 이완 선생님은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 당시 또 경향신문을 보면 이완 그림 위조화가 극단적인 선택, 경찰 구속 수사, 불구속 상태에서 약물 과다 복용, 뒤늦게 알려져 이화백 경찰 첫 출석 심리불안, 늑장 수사 지적해서 뭐 이거는 또 천경자 미인도 사건이 좀 미술계 최대의 또 논란이 됐었던 이런 사건이죠. 여기 같은 경우 한겨레 신문인데 이완 미스터리 위작 공방 갈수록 확산, 쟁점이 뭔가 증거 제시 못하고 위조범 진술과 일치 결과에도 내 고유의 호흡과 리듬을 주장을 했고 거래 기록도 없고 작품 제작 이동 내역 자료 없어. 경찰은 위조책 거래 금액 확인, 모두 내 작품 말뿐, 법정에서 작가의 판단은 근거일 뿐 위작 확정된 신뢰도가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너무나 뜨거운 이런 논란이 이어졌었죠. 그 당시 또 2016년입니다. 물증은 위작이라 말한다는데 이완은 어떻게 받아칠까?
그래서 위장 논란의 쟁점들, 경찰청 주장과 이완 주장의 어떤 근거, 이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양쪽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사화가 됐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이완 선생님의 그 작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큰 지장 없이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시스의 기사 같은 경우는 이완 작품 가격 톱10 16억 최고, 전보다 바람과 함께 국내 낙찰 총액이 556억 2위, 5년간 최고가 10점이 선정이 됐다 해서 K아트 프라이스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매가 되고 있는 이완 선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고요. 그 이작 사건은 작년에 그 KBS 시사기획 창인가 이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또 방송이 다시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완 선생님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완 선생님이 지금은 타계한 이세득 선생님한테 보냈던 편지여요. 그래서 1965년도에 동경국립근대미술관에서 열렸었던, 근데 68년이죠. 68년에 열렸던 전시회에 선생님의 작품이 전시가 됐는데 선배 작가가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은 저를 앞에 두고 직접 호령을 하는 선배도 있었고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다. 심지어는 그런 그림 집어치우느라고 근대미술관 모씨에게 청원을 올린 작가도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서글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아직 남 앞에 자랑할 만한 작품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남도 아닌 자기 나라 선배들에게 기막히는 모욕을 당할 줄이야 정말 몰랐습니다. 저 때문에 선생님이 어떠한 공궁에 빠져 있으리라는 것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선배 화가로부터 받았던 서러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거 하소연했던 이런 굉장히 중요한 미술사의 어떤 이면을 볼 수 있는 이런 이세득 선생님한테 보냈던 편지에 대한 원본 이런 게 소장이 돼서 저희가 작가가 걸어온 길 해서 이거를 소개해서 박물관 전시회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그 당시에 69년도 이세득 선생님한테 왔었던 편지의 봉투이죠. 여기는 보낸 사람 이완 선생님. 그리고 그 이후에 박용숙 선생님 미술평론가하고 또 이완 선생님 보낸 거고요. 선생님의 그 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출판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이 1984년이네요. 이런 편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자료는 다른 것도 좀 더 몇 점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완이라는 또 우리 미술사에서 이렇게 어떤 자리매김이 된 이런 작가 선생님의 우리가 이런 부분 또 다른 부분 이런 거를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완 선생님 작가로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더 연구가 되고 또 우리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이상 김달쟁이 전해드렸습니다.